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정욱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2월 3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스튜디오 마련하셨다고요? 오늘 이제 그 서정욱 TV 그 방송국 예, 서정욱 TV 교대 방송국. 쪽에 그 사무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아, 교대 쪽에. 조금 이게 인테리어에서 설 지나자마자 예. 라이브와 그다음에 그 초대 손님도 모시고 또 이제 보수의 플랫폼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그 아지트를 마련하셨네요. 방송국. 보수의 플랫폼으로 활용이 될 예, 그 장소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데 벌써 뭐 13만 6천 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주째 구독자 13만 6천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앞두고 그런 플랫폼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결단을 내려서 그리고 또 공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 전에 서재로 쓰던 곳을 저 촬영 장소로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했기 때문에 라이브도 어렵고 또 초대 손님 초청도 어려웠는데 이제 오늘 계약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서정욱 TV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응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저는 지난 한 주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돈봉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윤관석이 지난주에 그 징역 2년 받았죠. 최초로 그 실형이 나왔고 이제 송영길 재판이 시작이 또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돈봉투 받은 사람들은 지금 몇 달 동안 이거 언제 소환되나 막 했는데 현재 3명이 소환이 됐는데 7명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집단으로 소환 보이콧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사태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먼저 이제 그 판사부터 아, 예, 판사. 우리가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이제 믿고 보는 작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작가에게 무조건 사는 아, 있습니다. 예. 방송도 이제 믿고 보는 방송 있잖아. 뭐 있죠. 송국권의 혼수를 무조건 믿고 서정욱의 보다. TV. 예, 예. 어쨌든. 근데 제가요. 예, 믿고 보는 판사. 보는 판결문 판사가 딱 둘이 있어요. 아, 현재 그 판사들 중에. 예. 예. 첫째가 이제 많이 언급했던 조병구, 예, 조병구 판사. 김용에 대해서 5년. 예, 김용. 조병구. 예, 최초로 폭탄을 안았던. 예. 예. 그다음에 보는 게 이제 그 김정곤입니다. 김정곤 판사. 예. 이제 그 중앙지법에 있는 예, 예. 남부의 동명이인 빼고요. 예, 예. 중앙지법에. 김정곤 판사는 이제 그 74년에 그 태백 강원도 출신인데 변호사를 5년 하다가 판사로 들어왔는데 예. 너무 이제 그 합리적이고 아주 이제 그 공정하게 재판을 잘해요. 예, 예. 이분이 21부에 있는데 예. 옛날에 조국이 2년 때렸고 그다음에 조국이, 그렇죠. 송철호를 3년씩 실형 때리고 아, 그냥 이번에 법대로. 윤관석도 때리고 아, 법대로는. 한 사람이 다 때린 거예요. 김정곤 같은 판사네. 연대논 조국, 윤관석, 송철호까지. 울산시향 예, 달게 때려잡은 법대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 그렇죠. 예, 예. 믿고 보는 판사. 믿고 보는 판사. 조국이 실형, 예. 송철호 또 실형, 그렇네. 전문계 윤관석까지. 야, 이번에 윤관석까지. 이제 뭐 송영길이 잡겠지. 그렇죠. 송영길이. 예, 송영길이 주범격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윤관석이가 많이 놓은 거예요. 2년 실형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돈 봉투를 돌린 자체는 여전히 추가 수사 중이고 네. 돈 봉투를 마련하고 기획한 거 이거 가지고 2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게 형량이 많이 놓냐? 예. 세 가지를 밝혀야 반성으로 인정되는데 세 가지를 안 밝힌 거예요. 세 가지를 안 받겠다. 첫째는 이제 그 액수. 자기가 1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네. 황당하잖아. 300만 원 그 뭐 액수 뭐 다 이렇게 맞춰보면 300만 원인데. 그 김영권 선배가 5천 주고 예. 이승만이가 1,000만 원 갖다 주고 예, 예. 6천에 나누기 20하면 300이잖아. 300이잖아. 그렇죠. 이게 첫째 반성 안 한다. 액수 축소.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송영길이를 비호해 준 거예요. 송영길. 몸통. 송영길이는 이제 몸통 모르는 것처럼 감추기. 지수한 거예요. 몸통 감추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성 안 하는 거잖아. 자기들 사무총장 시켜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20명 이름을 안 부는 거야. 다 아는데 안 부른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윤관석 의원 변호인한테 제가 보면 윤관석 구독되니까 세 가지 불면 집행유예 나갈 수 있다. 첫째 봉투에 네. 300씩 넣어가지고 송영길이한테 보고하고 지시하에 하에 20명 누구 다 이름 밝히면 예, 그 외교통상위원장실에서 10명 누구에게 해관에서 10명 누구에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다 밝히면 집행유예 나갈 수 있다. 네. 내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건을 나한테 안 받게도 2심에서 그 세 가지만 불어내 거지. 집행유예 방법이 있다. 근데 뭐 불지 모르죠. 네. 불면 정치적으로 매장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야, 너 2년 살지 마. 2년 때문에 다 동료들 배신하냐? 20명 그러니까. 때로 배신하냐. 근데 뭐 자기가 2년 살면요, 진짜 몸이 건강 상태 엄청 힘듭니다. 그럼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윤관석 의원, 내 방법 가르쳐주잖아. 3개만 불면 반성한 데서 집행유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돈봉투 받은 사람들 20명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줬으니까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빨리 그 해서 개가천선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20명 그 불어서 집행유예 하시는 게 낫겠네. 근데 7명이 안 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0명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그 상임위원장실 외교통상위원장실 송영길의 위원장 할 때 거기서 받은 10명 중에서 3명은 이미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누구냐면은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했는데 그렇죠. 거기 받은 나머지 7명한테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안 온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그 보통 실무사들이 했냐?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해. 오라고 전화를 해. 근데 안 와. 그러면 이제 정식 공문을 보내야 돼. 공문을. 딱 소환장을 내용증명처럼 정식 공문을 보내. 증거를 남겨놔야지. 예, 그렇죠. 그래도 안 온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는 체포영장을 하거든. 예. 근데 우리 체포영장은 같은 사람 안 가면 그냥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은 이제 그냥 끌고 가서 이틀 있잖아. 예. 48시간밖에 못 잡아놔. 그렇죠. 48시간 이거는 이제 효과 없잖아. 구속을 하든지 뭐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검찰에 좀 취재를 해보니 예. 안 놓잖아 7명. 자기들이 나지 말자고 결의가 했다니까. 그래 했다며요. 예. 근데 그러고 짰다며. 바로 구속영장을 치른다. 이 체포영장이 여론이 아니고. 검찰에서 그게 압도적이야. 체포영장이 아니고. 그럼 어차피 체포해도 영장 칠 거. 검찰 안에 구속영장 치야지 놓지. 이 정도 해야지 뭐 이게 국회인데 표결도 하겠죠. 근데 체포영장도 그 국회 표결해야 되잖아요. 다 하는데 그 이틀 잡아내려고 표결하고 다 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어차피 구속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치야 된다. 그래야 뭐 국회 표결이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어차피 국회 표결할 거면은 그렇죠. 체포영장 해서 48시간 신병 확보하는 것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러면 그 영장 실질 심사까지 이제 가보자. 만약에 그렇죠. 그래 놓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게 검찰의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맞고 다 구속영장 치야 되는 거예요. 부결시키면은 검찰이 여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은 집단 방탄이잖아. 그러니까 집단 검찰은 검찰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다음부터 모든 비난은 민주당이 그 돈봉투 받은 놈들한테 가는 거지. 그렇지. 아니 뭔데 일반인 같으면 이게 어떻게 불출석해? 과거에 그 무슨 뭐 저기 농협 조합장 단위 조합장 선거에서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다 구속되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300만 원씩인데 이걸 뭐 저 선거 앞두고 있다고 뭐 봐주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렇게 구속영장이 검찰이 청구해야 되고 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 내부 여론이 그럼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아니고 검심이. 검심이 부글부글 끓는다. 민심도 왜 너희는 집단으로 방탄회가 왜 안 가냐? 그렇죠. 너희는 법 위에 있냐? 왜 출석 안 해? 맞잖아요. 그렇네. 출석을 또 집단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쿠데타입니다. 그 집단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취재도 해보고 뭐 보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같은 자기들이 이제 다음에 그 공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 또 못 된다고 생각하면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라면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시 배지를 달겠다는 가능성을 엿본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에서 허종식이 압수수색 당하고 소환돼서 그 수사 다 받았는데 1차 민주당 뭐 적격 판정하는 거 있잖아요. 적격 판정을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9명도 공천 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공천 안 줄 수가 없는 게 대부분 이게 친 이재명계거든. 그렇지. 송영길이가 이재명하고 원팀이었잖아요. 이심송심이었지. 이심송심. 그러니까 근데 돈 준 사람도 자기 편 주지. 그렇지. 반대 진영을 300 주면 바로 이게 신고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천이 되는데 요 중요한 게요. 이 돈봉투 받은 게 2개 위반인데 하나가 정당법이고 정당법이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이에요. 정치자금법도 있죠.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만 넘게 벌금이 나오면 당선 무효. 그렇네. 10년간 못 나와. 정치자금법. 셉니다. 그게 선거법 똑같은 거. 선거법하고 똑같네. 정치자금법 선거 똑같아. 저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윤관석이가 봉투에 우리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러면 벌금 80만 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300만 원 들어있으면 벌금 400, 500 논다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특칙입니다. 일반 금고 이상이 아니에요. 일반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이거 공천 주면요. 무더기 보궐선거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선까지 된다는 전제하에 물론 이제 뭐 당선에서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게 당선되면 무더기 보궐선거 놉니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 100만 원 밑으로. 야,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게 총선 전에 무더기 그 구속영장, 무더기 체포동의안 상정 7명. 그럼 10명, 17명 다 해야지 이제는. 이제 계속 다 그 무더기 하고 그다음에 총선 후에는 무더기 그 의원직 박탈. 보궐선거죠. 보궐선거.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이게. 그렇네요. 벌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무효가 심각합니다. 야, 나 이거 그러니까 제가 법대로 하면서 저 법 공부 많이 하는데 저 선거법만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재명 뭐 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면 다 망한다고만 하잖아요. 정치자금법도 100만 원 이상이면은 모든 게 다른 형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윤관석이 100만 원 들어갔다, 90만 원 들어갔다고는 못 하니까 1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야지 벌금 80만 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300만 원이라면 벌금 80만 원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꼼수도 있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보면은 이제 돈봉투 7년의 검찰 수한 집단 보이콧 이게 앞으로 미칠 그 전국에 미칠 총선 전에 미칠 총선 후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이것도 큰 것 같아서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사수석을 했던 조현욱 인사수석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 그 청와대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무슨 뭐 안보실장이나 이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은 통계 조작이나 아니면 북한 그 월북몰이 이런 걸로 해서 실장급은 많이 또 소환이 됐고 또 산업자원비서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걸로 또 소환이 되고 했는데 인사수석이 소환이 됐다는 건 어딘가 문재인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제 이것도요 엄청나게 커지는 게 두 가지로 이제 보더라도 매관매직을 이제 서창호도 소환됐고. 그러니까 전 사회 사건입니다. 이상직 타이 이스타제 그 사건. 그다음에 이제 막 마지막으로 이제 조현욱까지 왔잖아요. 인사수석입니다. 인사수석, 뭐 다른 거로 재판도 받고 있지만 조현욱 이게 그 매관매직인데. 매관매직 사건이죠. 서창호한테 이제 그 타이 이스타젯에서 그때 이거 월급하고 주택 보조까지 하면 월 1,000만 원 되거든요. 네, 월 1,000만 원. 750, 25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목돈도 준 것 같은데 그 아들 그 뭐 국제학교 보내고. 4,000만 원의 학비가. 그렇죠. 그걸로 이게 다 국내에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직원들이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매관매직의 자리를 지금 검찰은 2개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바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요거 하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공천에서 상대 후보를 이렇게 또 컷오프신 거예요. 교통정리 했나 그때? 했잖아요. 우리 송철호 건에서 임동호처럼. 그렇죠. 임동호처럼 그때 컷오프식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고배 총영사 준다고 빼돌렸죠. 그러니까 임동호는 이제 그 회유를 했고. 회유를 했죠. 고배 총영사 준다. 근데 이번에 이상직이는요. 그냥 가장 유력한 경쟁자를 컷오프식인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문재인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공관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 시켜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현옥을 부른 이유는 아까 저는 미리 내정해놓은 거예요.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은 이제 원래는 정식 공모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정식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미리 이상직을 다 내정을 사실은 해놓은 거죠. 해놓고 공고하고. 또 심하게 한 거죠. 그렇죠.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매직인데 그 압수수색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 기록관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근데 그 영장에 보면 피해자가 이제 그 문재인 해가지고 제3자 뇌물로 돼 있습니다. 제3자 뇌물. 그러니까는 그 서창호 문다혜 부부가 태국 가서 먹고 살게 해준 게 이상직이고 이상직이 그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 자리 주고 공천 줬다. 그렇죠. 그래서 매관매직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뇌물은 공직자만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뇌물 받은 거네. 그렇죠. 서창호는 뇌물죄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공범되고 주범이 문재인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검찰에 야 그거는 직접 뇌물이다. 가족이니까. 검찰에 코치해줬어요? 직접 뇌물이다. 가족은 독일에 판례가 있거든요. 이거 공동지갑이에요.
아, 그렇죠. 가족은 경제 아니 공동체. 나가 살아도 가족이잖아. 박근혜하고 최순실도 딸이 경제 딸하고 외손자잖아. 그럼요. 이건 한 가족이에요. 박근혜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인데. 이거는 경제공동 맞아요. 예, 예, 근데 형량에는 관계 없어요. 직접 뇌물이나 제3자 뇌물이나 형량 똑같아. 네. 1억이 넣으면 10년 이상. 야. 1억이죠. 1억. 억대. 대통령이- 1억 넣으면 10년 이상.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서 정말 그렇게 하기도 참 그렇고. 아니 문재인가 오늘도 차가 올려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문재인가 계속 올려. 네, 자기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죠. 계속. 독도는 우리 땅인지 누구 모르냐고. 내 아직 살아 있다.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가. 예, 예. 저는 이게 심각한 엄청나게 그 상황인데 총선 때문에 좀 묻혀 있는데 네, 좀 묻혔죠. 총선 딱 끝나면 예. 바로 이제 저는 문재인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예. 지금 이게 초토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사 라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의 개입, 인사수석을 소환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납니다. 그 청와대 인사수석은 사실상 뭐 전체 각 부처 장관까지 다 관할을 해요. 관할을 하고 이 인사수석이 자기들이 임무를 발탁하는 거는 극소수고 대부분 위에서 대통령이 내리꽂는 인물 이제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은 이상직이 딱 그 관련된 그 사건이고 이게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그 문재인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건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과 좀 관련이 있어요. 네. 통치 차원의 관련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죠. 뭐 월성 원전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는 이것도 뭐 통치하는 관계 없지만 어쨌든 공적인 조직이 막 움직이고 했는데 이건 자기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가족 문제라서 이거는 더 악성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총선이 끝나면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거고 지금 총선 전에 일단 기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제가 좌파 패널들하고 많이 하잖아. 예. 얼마 전에 뭐 이재명이가 자기 눈에 뭐 그 대들보 있잖아. 대들보, 이거는 이제 못 보고 남의 눈에 뭐 티는 본다고 저 했잖아. 예. 이게 딱 해당되는 게 지금 이게 좌파들이 보세요. 김건희 여사 이게 조그만 그 파우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요. 제가 이제 좀 청와대에 좀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자초정을 예. 악마의 편집을 했더라고. 편집했나? 악마의 편집. 그 왜냐면 이게 최재형 참칭 목사 이거 종부 이자가 이게 지한테 유리한 것만 딱 해놓은 거야. 불리한 거 김 여사가 거부하거나 안 받는 이런 거 있잖아. 다 이렇게 빼놨더라고. 그렇겠지. 악마의 편집했더라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소명하잖아. 근데 그 조그만 그것도 이게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잖아. 선물. 답례품이에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 그 취임 기념 축하 선물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 답례입니다 하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답례품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속 그 악마의 편집했는데. 마지막에 근데 이제. 이재명이 보세요. 김혜경이 법화가 지금 몇백 건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뇌물 받은 게 지금 성남 FC가 133억이야. 그렇지. 북한은 800만 불이야. 뭐 횡령 배임, 대장동 배임만 4,895억이야. 제가 수치를 다 외우는데 일어나고 그게 뭐 선물 조그만 거 답례품. 그다음에 문재인 보세요. 문재인 이거 자기 가족들. 이게 국제학교 학비가 4천만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가족들. 집값. 이거 뇌물 맞죠? 그래. 비행기 한 대 안 떴잖아. 비행기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없잖아요. 항공사에 비행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중진공 이사장을 미리 내정해가 다 주고 대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공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악성입니다. 악성. 이 부분은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해 왔는데 전주지검이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전주지검에서 이거 수사 어떻게 하는지 그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전주지검이 그때 미적미적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중앙일보에서 한판으로 해가지고 이거 수사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그 이후에도 미적미적 하다가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창호 전 사위 서창호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 다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이 수사가 지금 총선 전에 결론은 안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문재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가 되는 거죠. 이게 노는 게요. 딱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기사에 최형재 자이 최형재 크도포 이분이요. 이분이 재밌는 게 2016년에 어문의 일패 영문도 모르고 크도포 당했네. 야 옛날에 2016년이에 그때 그 정운천이라고 왜 당선된 그 장관 알죠? 전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그분한테 111표 차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엄청나잖아. 그렇네. 2016년에. 그럼 이게 2020년에 이 사람이 공천이
되는 걸 컷오프식 있다니까. 그리고 이상직이 준 거예요. 이상직 주기 최영 위해서. 이걸 조사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다 모니터해놨습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이게 송철호 건입니다. 최영재라는 이름 처음 났습니다 지금. 예. 저는 다 실명을 까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 다 제가 모니터 모든 기사를 다 하니까. 그렇네요. 노지 않습니까? 100년 표창을 네. 쳤다고 정운친한데 다 해놨잖아요. 그럼 최영재 씨가 지금 이거를 문제 제기하죠.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겠네. 하고 이게, 있어요. 하고 있죠. 그때 해야 자기는 되겠지. 의문에 그냥 의문의 컷오프 됐다고 일패. 너무 억울하다 하고 왜 있어요. 내가 컷오프 됐지?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이상직 주려고. 그것이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우선 당장 또 현장 정치에서 제가 아시아 투데이 TV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현장 정치입니다. 현장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신당 무슨 뭐 이준석 개혁신당 뭐 제3지대 하는데 어제 정당법 위반 혐의 이준석이 정당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는다는 게 주간조선 취재로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 내용 좀 보셨죠? 제가 여기 몇 번 했어요, 이거. 예. 이준석 수사에 무고할 때도 뭐냐면 예. 이게 좀 이상한 게 정당 법에 보면 예. 못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예. 군인, 군인 16살 미만 이런 거 못하잖아요. 가입이 정당 그러면 이게 가입이 다 안 되죠. 시스템에 다 걸러게 직업이 되죠. 뭡니까? 예. 나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입력을 하면은 그렇죠. 입력을 군인 그러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을 이게 당연히 갖춰야 예. 부적격자를 걸러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요. 이런 분이 정당에 가입됐잖아. 예. 1년이야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전과자가 돼요. 1년이야 징역이에요. 젊은 애들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리니까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탈퇴를 해달라도 네. 탈퇴 시스템이 없어. 다른 정당은 다 탈당 시스템이 돼 있는데 여기는 탈당 시스템이 안 갖췄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격을 심사하는 것도 없고 예. 탈당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더기로 막 첫날 모집했잖아 2만 명. 예. 이러다 보면 그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 탈당이 안 되니까 처벌받게 생겼다니까. 그 사람들 고발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게 난리 났어요. 고발자가 있잖아요. 왜 고발했잖아요. 예.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입건 전에 조사하고 있잖아 내사. 그럼 이준석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이가 주범이죠. 주범이죠.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예. 뭐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저는 자기범이라 보는데 그런데 자기범. 부자기범 자기가 있고 부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좀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적극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자기범이에요. 예. 그런데 엄마가 애 젖을 안 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 굶어 죽이잖아. 아무 일도 안 이게 했지만은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아기가 뭐 그렇게 그 희생이 됐기 때문에 부작위. 근데 그거는 부자기범은 아무나 처벌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애 젖줄 의무는 없잖아. 예. 부모만 처벌하듯이. 오케이. 그게 이제 보정인 지위입니다. 예. 부자기는 오늘 또 법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정례에 보면 부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가 처벌되는데 예. 모든 사람 처벌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안 한 사람. 이걸 보정인 지위랍니다. 보정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처벌하는데 예. 이준석이가 대표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죠. 보정인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만들잖아. 안 했죠. 왜? 탈퇴 마야만 이미지 나쁘잖아. 숫자가 안 올라가니까. 줄 탈퇴해봐. 수치가 안 올라가고 수치 줄어드니까 자기는 하루에 몇만 명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 유튜브는 구독도 자유롭지만 예. 탈퇴도 자유롭잖아. 그렇죠. 근데 귀찮아서 구독 취소를 안 하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몇십 년 있다 보면 막 오마이뉴스가 구독자가 180만이 넘잖아. 예. 3분의 1이 돌아가신 분이래. 고인이 되신 분이. 그러니까 탈퇴를 안 하니까. 근데 시스템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네. 진짜 미국이면 탈퇴하지. 예. 이준석 유튜브는 탈퇴자가 많은가 하면 숫자가 안 늘어. 제가 앞질렀습니다. 저 예, 13만 6천으로 앞질렀는데. 늦게 시작해서도 앞질렀어요.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저는 이준석이는 예. 바로 이게 범죄, 예. 자기가 부작위로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 만든 게 잘못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는 자기 공범으로 보는 게 맞죠. 예. 정당법에. 그렇죠. 이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는데 이제 이게 천하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하람이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못 되니까 거기 같이 최고위원 하는데 천하람이 이거 탄론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1월 10일자 YTN에 출연해서 우리 그 홈페이지는 입당 기능은 있는데 탈당 기능은 아직 못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입당은 쉽게 탈당은 어렵게 하는 것이 모든 정당들의 국룰이다. 자백을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백한 거예요. 입당은
자백한 거예요. 천안함이가. 네. 이게 변호사인데 이자도 이게 뭐 변호 업무를 해본 적이 없으니 변호사가 이런 게 자백을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시스템 똑같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이거 데와.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고의성이 있는 거죠. 이 고의성이 있는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거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 천하람이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 맞아요. 김현장이 있다가 그다음에 좋은데. 이근계 사무실에 아. 이름을 두고 있었어요. 이근계 전 대전고검장. 그분이 그 우리 공화당 고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천안함의 소속 대가 이름을 쓴 거예요. 저 잘 알아요. 천안함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천하람에 대해서 천하람 못된 짓 근데 하면 그 뭐 말할 언급할 가치가 없는 또 못된 짓 하면은 예, 예. 그 천하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가 입당을 쉽게 탈당을 어렵게 하는 것이 만들어놨고 모든 정당들의 국룰이다. 국민 룰이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모든 정당들의 국룰일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개혁하겠다는 거잖아요. 개혁신당. 그러면서 구태의원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고 그걸 이준석이 그 위에서 전부 다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 여기서 또 제가 짚어볼게. 개혁신당 게시판에 탈당 신청하는 내용의 글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현재 현역 군인 신분이라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탈당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호소하는 글이 있고 서울의 10대 B 씨는 아직 청소년이고 정당 가입이 안 되는 나이인데 가입이 돼버렸다. 탈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인천 30대 C 씨는 입당이 안 되는 직업이라 뭐 공무원이나 그렇겠죠. 탈당 신청합니다. 충남 30대는 당원 가입이 안 되는 직종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막 탈당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한 명이 뭐라고 적었냐 이렇게 적어요. 서울의 20대 A 씨는 내가 거기가 단순한 웹사이트 회원 가입인 줄 알고 가입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당을 만들고 이 당원 모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험 들 때 이제 보험 약관 밑에다 조그맣게 쓰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가 이게 개혁 이름 써가 그러니까. 이름을 쓰면 이게 뭘 개혁한다. 정말 저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예. 이번에 갤럽 조사 보니까 예. 이낙연하고 이준석이 당이 똑같다고 지지도도 뭐 3%인가 뭐. 정치 지도자는 4%고 예. 정당 지지도는 3%야.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쯤 이게 되려면 막 10몇 프로, 20% 가야 되잖아. 자기들 중간층에 30% 있다고 그거 믿고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무당파가 다발한 사람이 21% 있는데 여전히. 그게 이준석 당이냐고. 그 여전히 자기들 투표하는 사람이 70%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투표 안 할 사람이잖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투표가 100%는 아니잖아요.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청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이준석하고 이제 이낙연 제3지대가 상당히 어려워요. 빅텐트는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나마 저는 3당이요. 이낙연 당으로 봅니다. 이낙연 당이 될 가능성이 원래 높다. 순번도 3번이 될 거고요. 이번에 탈당하면. 그렇죠. 아니 현역이 벌써 저기 3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순번도. 네. 근데 결과도요. 결과도 이제 오히려 이제 병립으로 가든 어쨌든 저쨌든 이낙연 당은 이제 호남이라는 비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호남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과도 한 3당은 될 것 같고요. 예. 이준석이는 이제 제가 다 취재 반보로는 양양자를 만났거든요. 양양자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놀렸죠. 뭐라고? 아니 의원님 소문에 내가 장성철이나 있잖아요. 이러면 소문에 양양자 1번 오케이. 이준석 그다음에 2번. 이준석 2번 허나 3번 천안함 4번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랬더니 펄쩍펄쩍 뛰더라고. 뭐라고? 우리 합당할 때 다 지역 가기로 했대. 그래? 예. 지금 양양자는 출마 선언한대. 어디 반도체 그쪽에 예. 양양자도 이준석이도 지역 가기로 약속했대. 그래? 천안함이도. 허나는 약속을 안 했는데 만나보니까 비례 2번 못하잖아. 뭐, 3명은 약속했고 간접적으로 못하죠. 허나도 비례는 못하는 걸로 양이 됐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아이고 냈다 전멸하겠네요. 지역이 어디 버텨?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임종석이는 평양 외엔 당선될 데 없다. 이준석이는 북경 외에는 없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준석이가 지역구에서 될 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구가 돼요, 세종이 돼요, 노원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취재한 겁니다. 양양자하고. 쌩쌩하네요. 네. 자, 각자 전부 다 지역구 분당실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서 지역구 간다.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이 지역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병립형으로 바뀌면 지역구 갈 수밖에 없어요. 자들이 끝까지 하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삼지대 문제는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1부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돈봉투, 검찰 수한 집단 보이콧, 그리고 문재인 수사 학대, 이준석 정당법 위반 이 법적인 문제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2부는 정말 생생한 현장 정치 거기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